웹. 자, 그러면 3단원 자연환경과 인간, 이 3단원은요 통합사회 원에 있는 3단원 자연환경과 인간 단원이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통합사회 원에서 이 자연환경과 인간 단원이 가장 조금 까다롭고 문제로 나왔을 때도 좀 어려워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단원 중에서도 오늘 알아볼 기후 파트가 조금 가장 까다로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알아야 될 기초적인 지식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지구과학만큼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과학 순한 맛 공부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한번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기후가 뭔지부터 알아봅시다. 기후. 이제 기후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건 기상이랑 기후를 가장 많이 헷갈려요. 근데 우리 가끔 TV 틀어보면 오늘의 날씨는, 내일의 날씨는, 요번 주의 날씨는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누구시죠? 바로 기상캐스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상이라고 하면 단기간의 대기 상태를 기상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몇 시간, 내일, 이번 주 요 정도의 대기 상태를 기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기후라고 하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 대기의 평균적인 상태를 기후라고 해요. 오랜 기간, 얼마나 오랜 기간이냐면은 대략적 일반적으로 한 30년 정도의 평균적인 강수량, 기온 이런 걸 측정해서 평균값을 내서 이 지역의 기후는 대략적으로 이렇구나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을 기후다, 평균적인 상태를 기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후를 구성하고 있는 기후 요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대표적인 기후 요소가 기온, 강수, 바람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자, 기온부터 볼게요. 몇 도니라는 거예요. 몇 도니? 강수량은요 비 몇 미리오니라는 것이고요. 바람은요 동풍이 부니 서풍이 부니, 아니면 요 시기에는 무슨 바람이 부니, 저 시기에는 몇 월에는 무슨 바람이 부니, 이런 게 바람이고요. 습도, 공기 중에 수분이 많으면 습도가 높다고 표현하죠. 굉장히 끈적거리잖아요. 우리나라가 여름에 특히 그렇죠. 그다음 일사량, 일사량이라고 하면 햇빛이 내리쬐는 양을 일사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름에 더운 이유, 일사량이 어떻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겨울이 추운 이유, 일사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런 게 기후 요소인데, 근데 이런 기후 요소들 기온 몇 도니? 이 지역마다 다르죠. 어디는 몇 도고 어디는 몇 도고. 강수량 역시 지역마다 다르죠. 어디는 비가 몇 미리 오고 어디는 거의 안 온 지역도 있고. 바람 이것도 지역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르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무슨 풍 불고 여름철에는 무슨 풍 불고, 뭐 어떤 지역에선 서풍 불고 어떤 지역에선 동풍 불고, 이렇게 이런 기후 요소들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 기후 요소들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가 지금 할 가장 중요한 이 기후 요인들이에요. 얘네들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가 얘네들이라는 거. 그렇다면 기후 요인이 조금 중요한데 기후 요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대표적인 기후 요인은 뭐 위도, 해발고도, 수륙분포 등이 있지만 하나하나씩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 요인. 다시 기후 요인이 뭐라고요? 기온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 강수량, 비 내리는 양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 바람 부는 방향이나 혹은 그냥 바람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 이 원인들이 얘네들 때문이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기후 요인 위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위도. 자, 위도라고 하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위도는 가로선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요런 가로선들, 요런 가로선은 이제 위선이라고 하는데, 이 위선으로 나타내는 위치를 갖다가 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로선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여기다 그릴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다 그릴 수도 있고 여기다가 그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가로선을 갖다가 이제 위선이라고 하고, 위선으로 나타내는 위치를 위도라고 하는데, 사실 위도의 정확한 정의는 뭐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 남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냐예요. 그러니까 적도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적도는 한 가운데 가로선이라 생각하세요. 정확히 말하면 이 지구가 이렇게 둥글 거 아니에요? 좀 잘렸는데 지구가 둥글겠죠? 자, 지구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온 건 PPT니까 평평한 원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구는 입체적인 이게 둥근 구의 형태죠. 근데 구를 반으로 가르면 그걸 뭐라고 해요? 반구라고 해요. 그쵸? 반구. 그래서 지구를 북쪽에 있는 북반구랑 남쪽에 있는 남반구로 가르는 선을 갖다가 적도, 그러니까 한 가운데를 지나는 가로선이 적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적도, 이 적도는요 이제 위도 0도입니다. 위도 여기
여기다 써드릴게요. 적도는 위도 0도인데 이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을요 북반구라고 하고 남쪽을 남반구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니? 이거를 나타내는 이치가 이제 위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적도는 위도 0도인데 그러면은 가로선을 또 이렇게도 그을 수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30도. 이 지역의 위도는 30도다라는 뜻이고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60도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 지역의 위도는 60도예요라는 것이고 여기 위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이제 북반구에서 위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여기 있는 북극입니다. 북극의 위도는 90도예요. 그래서 위도는 0도가 제일 작고 90도가 제일 큰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긴 먼 반구라고 했어요. 북반구라고 했어요. 근데 북반구에 위도도 있으면 먼 반구도 있어야 되냐면 남반구도 있어야 돼요. 남반구. 남반구도 이렇게 살짝 한번 그려보면 남반구에도 가로선 그릴 수 있겠죠. 뭐 이렇게 긋고 여기를 30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 60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자, 아까 북반구에서 가장 높은 위도가 어디였어요? 몇 도였어요? 북극. 북극의 위도인 90도였거든요. 남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극의 위도가 90도라고 하면 이제 남반구에선 남극의 위도가 90도예요. 남반구 맨 끝자락에 있는 남극의 위도가 90도인데 자, 그런데 적도를 기준으로 여기도 30도고 여기도 30도고 그쵸? 여기도 60도고 여기도 60도고 여기도 90도고 여기도 90도잖아요. 어떻게 구분해요? 근데 얘네들은 북반구에 있는 위도들이고 얘네들은 남반구에 있는 위도들이잖아요. 맞죠?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북반구의 위도는 말 그대로 북반구의 위도다라고 해가지고 줄여서 북위라고 불러요. 북위.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먼저 각도를 먼저 쓰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30도죠? 북위 30도인데 쓰시고 이제 북쪽이 영어로 뭐냐면 놀스잖아요. 그래서 북쪽을 의미하는 놀스를 갖다가 뒤에 30도 먼저 쓰고 and 이렇게 써주시면 이거는 북위 30도다. 북반구의 위도 30도 선이다라고 읽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요 북반구에 있는 위도 60도죠. 그래서 뒤에 마찬가지로 뒤에 and 붙여주면은 북위 60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북극의 위도 가장 높은 위도죠. 북극의 위도는 90도, 북반구 위도 90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북반구의 위도 나타내는 방법이었고요. 자, 남반구의 위도 나타내는 방법은 그렇죠. 위도 뒤에다가 남쪽을 의미하는 사우스 그거 S 대문자 S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30도 뒤에 S 적어주시면 이건 남반구 위도 남위 30도다라고 읽을 수가 있고요. 자 60도 뒤에 남반구니까 역시 여기도 S 붙여주고 S 붙여주면 남반구 위도 60도 남위 90도 이런 식으로 위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그래서 이제 위도가 가로선인 것도 알았고요. 북반구 위도를 북위로 나타내는 것도 알았고요. 남반구 위도를 남위로 나타내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적도가 뭐냐면은 딱 가운데선 적도의 위도가 0도라는 것도 알았고요.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 반구를 북반구라고 하고 남쪽 반구를 남반구라고 하는 것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저위도랑 고위도가 뭔지 알아볼 건데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위도의 숫자가 작은 거를 저위도라고 해요. 위도의 숫자 어디가 가장 작아요? 그렇죠? 적도의 위도가 지금 0도잖아요. 그래서 적도 근처일수록 위도의 숫자가 작아질수록 우리가 저위도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고위도는 위도의 숫자가 큰 거를 고위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크고 작은 건 상대적인 거지만 자, 위도의 숫자가 가장 큰 데가 어디예요? 북극 위도 북이 90도랑 남극 위도 남이 90도죠. 그래서 적도에서 한마디로 멀어질수록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위도의 숫자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을 갖다가 고위도 지역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위도라고 하면은 적도 북은 이쪽은 위도의 숫자가 굉장히 작겠죠? 0하고 30 사이에 뭐 어딘가 이렇게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도 근처를 일반적으로 저위도라고 하는 거고요. 극지방 근처, 북극 지방이랑 남극 지방 근처를 우리가 위도의 숫자가 커짐으로 고위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가 위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는데 근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후 요인하고 있잖아요. 아까 기후 요소, 기온, 강수, 바람 이런 애들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 근데 그게 위도예요. 근데 이 기온, 강수, 바람 얘네들이 이 위도 때문에 달라진다고요? 네, 맞아요. 왜 달라지냐면 칠판을 한번 일단 다 지울게요.
자, 첫 번째 기후 요인이 위도인데 지금 보면은 PPT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게 태양빛입니다.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은 태양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 있죠. 태양이 지구를 향해서 빛을 쏘고 있어요. 맞죠? 자, 그런데 이 적도 근처 여기 이제 무슨 위도라고 하기로 했어요. 위도 0도니까 0도 근처니까 숫자가 작아서 저위도 지역이라고 하기로 했고, 자, 북극의 위도는 90도였어요. 위도의 숫자가 큰 지역이니까 여기는 고위도 지역이라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위도 지역으로 들어가는 태양열이랑 고위도 지역으로 들어가는 태양열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둘 다 들어가는 태양열은 똑같아요. 왜? 양은 똑같아요. 지금 여기의 폭하고 여기의 폭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양의 태양열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적도 근처에 있는 저위도를 보니까 태양열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그만큼 태양열이 얼마만큼의 지표면에 닿았냐면은 요만큼의 지표면에 이만큼의 태양열이 들어가요. 맞죠? 이게 저위도 지역에서는 이렇게 이만큼의 땅에 들어가는데 고위도 지역 보니까 요만큼 같은 양의 태양열이 들어가지만 요만큼의 면적에 닿는 거죠. 다시 똑같은 양의 태양빛이에요. 똑같은 양의 태양열이 에너지인데 이 태양 에너지가 적도에서는 요만큼의 면적에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에 집중되고요. 고위도 지역에서는 같은 양의 태양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에 비스듬하게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좁은 면적에 집중될 때 이 지역이 더 뜨겁겠죠. 열이 분산되지 않고 좁은 면적에 집중되니까. 그래서 적도 지역이 덥고 열대 기후 같은 더운 기후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고위도 지역에 비해서 위도별 일사량이 어떻다? 위도별 일사량이 많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라고 하는데 그냥 일사량이 많다. 태양빛 비추는 양이 저위도 지역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같은 양의 태양 에너지라도 좁은 면적에 다 때려박으니까요. 알겠죠? 반면에 고위도 지역은요. 태양빛이 넓은 면적에 나눠서 내리쬐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가열이 잘 되지 않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비해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추운 기후가 나타날 겁니다. 한대 기후나 냉대 기후처럼 추운 기후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고위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일사량이 어떻다? 적다라고 볼 거예요. 이게 위도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기온의 차이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자, 기후 요인 위도. 위도에 따라서 기온이 어떻게 달라지냐? 정리하겠습니다. 저위도 지역일수록 기온이 높고 고위도 지역일수록 기온이 낮다라는 거예요. 저위도 지역일수록 일반적으로 덥고 고위도 지역일수록 일반적으로 춥다. 그 이유는요. 일사량의 차이 때문에 저위도 지역은 똑같은 양의 태양열이 이만큼의 좁은 면적에 집중되지만 고위도 지역은 똑같은 양의 태양열이 넓은 면적에 분산돼야 되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기온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위도예요. 위도. 아시겠죠? 위도가 커질수록 혹은 이쪽으로 가도 위도가 커지는 거죠. 아까 이쪽에 남극 위도 90도가 있었잖아요.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똑같은 말로 고위도로 갈수록 일사량이 적음으로 기온도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장 더운 지역, 열 가장 많이 받는 지역 적도죠. 적도에 선 그어 보면은 이렇게 A 지역과 B 지역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A 지역하고 B 지역은 지금 보니까 같은 위도, 적도 위에 위치해 있죠. 같은 위도에 위치했으면 태양열을 똑같이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A 지역이랑 B 지역은 위도가 같으니까 태양열 받는 일사량도 똑같으므로 이론상으로는 여기랑 여기 기온도 어때야 돼요? 기온도 똑같아야 정상이에요. 맞죠? 근데 예외인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그걸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위도가 똑같지만 기온이 다른 경우가 있다? 네. 바로 첫 번째는 그 해발고도입니다. 해발고도. 그래서 기후 요인 두 번째 해발고도예요.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 0도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적도. 적도의 위도를 이렇게 그을 수 있는데 가로선이잖아요. 위도. 자, 보면은
카나르라는 도시랑 마나우스라는 도시, 위도가 거의 똑같이 적도에 위치하는 지역들이죠. 자, 위도가 같으니까 둘 다 태양열 받는 양이 똑같아서 기온도 거의 같아야 정상이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기후 그래프 보면은 여기 위치한 카나르는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요. 그쵸? 10도에서 15도 사이가 1년 1월 달에도 10도에서 15도 사이, 7월 달에도 10도에서 15도 사이, 12월 달에도 10도에서 15도 사이, 1년 내내 요 정도 조금 낮은 기온이 지속되는 반면에 여기 같은 위도에 위치해 있는 마나우스라는 지역은 1월 달에는 25도에서 30도 사이, 이 정도면 굉장히 더운 겁니다. 9월 달에도 거의 30도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덥죠. 아니, 위도가 똑같은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자, 지도를 보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을수록 해발고도가 높다는 뜻이죠. 여기 해발고도 4,000m 이상이면 밝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카나르라는 지역은 색깔이 이렇게 밝아요. 여기 뭐가 지난다는 뜻이냐면 바로 산이 지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여기 나온 지도는 남아메리카 대륙인데요. 이 남아메리카 대륙은 이쪽에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안데스 산맥이라는 높은 산맥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 요 카나르란 도시는 요 안데스 산맥이란 높은 산맥 위에 위치한 도시잖아요. 맞죠? 자, 여러분들 그 한여름에 혹시 등산 가보셨어요? 한여름이 아니더라도 산 올라가면은 산 정상부에 다다르면은 산 올라가기 전보다 산 정상부에 다다랐을 때 기온이 훨씬 더 시원하거나 춥게 느껴지죠. 맞아요. 그래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산 위에 위치한 카나르는 여기보다 상대적으로 해발 고도가 높음으로 기온도 어때야 된다? 낮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해발 고도가 높을 때, 자, 위도는 같을 때, 위도가 똑같으면 원래 기온이 같아야 정상이지만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아진다. 그래서 산에 위치한 카나르가 기온이 더 낮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 나타나는 기후 그래프 보면은 1년 내내 한 10도에서 15도 사이의 기온이 유지되죠.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에선 대략적으로 한 봄 정도의 날씨에 해당이 돼요. 봄 정도의 날씨라고 하면 이제 교과서에서 표현을 연중, 1년 내내예요. 연중 온화한 기후 혹은 연중 선선한 기후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이렇게 1년 내내 10도에서 15도 사이 봄하고 비슷한 기온이 유지되는 기후를 갖다가 높은 산에서 나타나는 기후라고 해가지고 고산기후라고 다음에 할 거고요. 혹은 고산기후, 아까 무슨 계절과 비슷한 날씨라고 했어요. 봄, 1년 내내 항상 봄 같은 날씨다라고 해서 똑같은 말로 상춘기후라고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결론, 위도가 똑같을 때는, 그쵸? 위도가 똑같으면 아까 앞에서 봤지만 햇빛 받는 양도 비슷하기 때문에 기온이 비슷해야 정상이지만 해발 고도가 높은 녀석이 있으면 걔가 더 기온이 어떻다? 낮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 기후 요인 두 번째 해발 고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가세요. 일단 이거는 해발 고도에 따라서 우리 앞으로 식물을요 식생이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고요? 식생. 해발 고도에 따라서 식생이 달라진다는 점인데, 자, 앞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는 영도 태양빛 많이 받는 적도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더운 날씨여야 해요. 맞죠? 그래서 이 열대 지역에 산이 하나 박혀 있다 생각해 볼게요. 열대 지역에 산이 박혀 있습니다. 열대 지역에 산이 이 산이라 생각을 해볼게요. 열대 지역에 박혀 있는 산이니까 산 아랫부분은 어때야 돼요? 굉장히 더워야겠죠. 산 입구 부분은. 그래서 이런 높은 산이 있으면은 이 열대 기후에 있는 산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산에서 해발 고도가 낮은 부분, 아랫부분은 이제 열대 기후, 더운 기후에서 자라는 식물들로 이루어진 열대림이라는 식물 숲이 나타나는 반면에 점점 올라갈수록 우리 해발 고도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고 방금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해발 고도 높아지면은, 자, 열대 기후보다 조금 시원한 기후는 다음에 하겠지만 온대 기후예요. 그 온대 기후에서 자라는 식물들로 이루어진 숲을 온대림이라고 하고, 더 높은 더 높게 올라가면 이 온대 기후보다도 더 추워지겠죠. 더 시원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온대 기후보다 조금 더 추운 기후를 다음에 하겠지만 또 냉대 기후라고 하거든요. 냉대 기후에서 잘 자라는 침엽수림 이 분포예요. 침엽수라는 거는 잎이 침처럼 뾰족한 기후니까 이런 거. 어디서 이런 거 많이 봤어요?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 냉대 기후에서 자라는 침엽수를 형상화한 트리예요. 이런 식으로 해발 고도에 따라서 자라는 식물도 바뀐다. 엄청 꼭대기 올라가면 아예 식물이 못 자라서 1년 내내 얼지 않는 눈과 얼음으로 덮인 만년설 이런 것도 나타난다. 여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였어요? 기후 요인 중에서 해발 고도. 해발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낮다, 춥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기후 요인은 수륙 분포인데 말이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수륙 분포. 수륙 분포라는 거는 물하고 육지의 분포 정도예요. 그러니까 물이 많니? 육지가 많니? 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물이 많냐 육지가 많냐가 뭐 온도 이런 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데요? 큰 관련이 있어요. 자, 요 사진 보면은 바닷가예요. 해수욕장 뭐 모래사장하고 바닷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보면은 우리가 더운 여름에 이제 해수욕하러 바다를 갔어요. 맨발로 해수욕하려고 모래사장을 밟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깡총깡총거리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뜨거우니까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하면서 바다로 빨리 첨벙 뛰어들어야겠죠. 근데 물로 첨벙 뛰어들면은 모래사장을 밟을 때만큼이나 뜨겁나요? 그렇지 않죠. 왜? 모래사장에 있을 때가 굉장히 뜨겁고 물로 뛰어들면 그만큼 뜨겁진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물과 모래의 비열 차이 때문이에요. 모래가 먼저 빠르게 데워지기 때문에 더운 것이고 물은 천천히 데워지기 때문에 추운 건데 이거를 뭐 때문이냐면 이제 이거를 비열차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할 거예요. 자, 비열이 뭐냐면은 어떤 물질의 온도를 올리는데 그러니까 뭐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하는데 자, 비열 어떤 물질의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바닷가에 지금 모래도 있고 물도 있는데 한낮이에요. 햇빛이 이렇게 짱짱 내리쬐고 있어요. 근데 뭐 바다랑 물이 이게 바다랑 물이란다. 물하고 모래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햇빛이 내리쬐는 양은 여기나 거의 같겠죠? 똑같은 양으로 내리쬐는데 아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여기 맨발로 짚으면 겁나 뜨겁고 물은요 그만큼 안 뜨겁다는 거 알고 있어요. 맞아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분명히 햇님이 똑같은 열을 줬는데 얘는 많이 가열됐고요. 얘는 조금밖에 가열 안 됐다는 뜻이에요. 맞죠? 이해되세요? 근데 비열이 뭐라고 했냐면은 물질의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래요. 그러니까 태양이 똑같은 양의 열을 줬는데 얘는 온도가 확 올라가 버렸어요. 얘는 온도가 잘 안 올라갔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비열이 뭐가 큰 거냐면은 육지가 비열이 큰 게 되고요. 비열이 작은 게 되고요. 물이 비열이 큰 게 돼요. 쉽게 말해서 육지는요 열을 조금만 줘도 온도가 확 올라가는 반면에 물은 열을 조금만 줬을 때는 온도가 별로 안 올라가. 그러니까 얘의 온도 올리려면 열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비열이 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결론. 자, 이제부터는 이 흙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은 대륙으로 나타낼 거고요. 이 물을 갖다가 해양 혹은 바다라 합시다. 해양이라 할까요? 바다라고 합시다. 바다라고 나타낼 거예요. 자, 대륙하고 바다 중에 비열이 누가 더 크냐면은 바다가 비열이 크고요. 대륙이 비열이 작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여름에 해수욕장에 갔을 때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겠죠. 누가 먼저 데워져요? 대륙이 먼저 데워져요. 바다는요 천천히 데워져요. 그래서 대륙 같은 경우에는 빨리 데워짐. 물은요 천천히 데워짐.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밤 되면은 여긴 별로 안 뜨거워요. 여기 오히려 밤 되면 더 차갑습니다. 그 말은 여기가 더 빨리 식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륙 같은 경우에는 빨리 식음. 물 같은 경우는 밤에도요 천천히 식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식음.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는다. 흙은
비열이 작기 때문에 빠르게 되어지고 빠르게 식는다라고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우리나라 지도 그려볼게요. 자, 여기 우리나라예요. 잘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A 지점과 B 지점을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A 지점이 있고요. B 지점이 있어요. 자, A 지점은 보시다시피 바닷가 근처예요. 그러면 뭐에 영향을 많이 받냐? 물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물. B는요, 안쪽에 있죠? 그러면 흙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내륙 쪽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냐면 이제 흙을요, 대륙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물을 바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바닷가에 있는 A 지점 보면은 지금 바닷가 쪽이니까 물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아까 물은 비열이 커가지고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는다고 말했죠. 그럼 여름철이 되었을 때 이 바닷가 쪽인 A 지점은요. 바닷가 쪽인 A 지점은 여기에 비해서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을 거 아니에요. 여기 물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A는 여름철에도 기온이 조금 올라가고요. 자, 상대적으로 내륙 흙의 성질을 많이 갖고 있는 B 지점은요. 빨리 데워지겠죠. 한마디로 여름철엔 기온이 더 높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겨울철이 됐어요. 겨울철이 됐는데 우리 그러면 겨울철에는 어떻게 된다면 물이 천천히 식 음이죠. 천천히 식는다고 했고 대륙은 빨리 식는다고 했죠. 다시 물은 천천히 식음. 물은 천천히 식음. 그러니까 조금밖에 온도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반면에 여기는 흙의 성질을 가진 내륙이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식어요. 온도 차이가 크고 온도 차이가 작겠죠. 자, 1년 중에 가장 더울 때의 기온과 1년 중에 가장 추울 때의 기온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은 연교차라고 해요. 우리가 하루 중에서 낮에 가장 더울 때랑 밤에 가장 기온 낮을 때의 차이를 일교차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1년 중에서도 기온이 가장 높을 때랑 가장 추울 때의 차이를 연교차라고 하는데 그러면 바닷가랑 내륙 지역 중에 어디가 더 연교차가 큰 거예요? 다시 바닷가랑 내륙 중에 어디가 더 연교차가 큰 거예요? 그렇죠. 물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고 흙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으니까 얘네가 차이가 더 크죠. 그래서 연교차라고 하면은 이 내륙 지역이 연교차가 큰 겁니다. 아시겠죠? 바닷가 쪽은요 상대적으로 연교차가 달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위도가 비슷할 때, 자 여기도 가로선 거 보면 위도가 A랑 B가 별로 큰 차이가 없죠. 위도가 비슷해요. 앞에서 했지만 위도가 비슷하면은 태양열 받는 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기온도 비슷해야 정상이지만 위도가 비슷할 때 내륙 지역은요 흙의 성질이어서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음으로 여름에도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겨울에 기온이 많이 내려가요. 반면에 해안가는 물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여름에 천천히 데워져서 기온 조금 올라가고요. 겨울에도 천천히 식어서 기온이 조금 내려가요. 결국 기온은 연교차. 연교차는 누가 더 큰 거예요? 내륙 지역이 흙의 성질이기 때문에 해안가보다 내륙이 연교차가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물이 많니 육지에 많니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진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물이 많으면요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는다. 육지가 많으면 빨리 데워지고 그러니까 더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겨울철엔 더 많이 식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수륙분포의 사례를 한두 개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 내용도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그렇구나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수륙 분포 지도에 나오는 사진은 뭐냐면은 여기 유럽이고요. 아시아 두 개 합쳐서 우리가 무슨 대륙이라 부르냐면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불러요. 무슨 대륙? 유라시아 대륙. 그래서 여기가 유라시아 대륙인데 유라시아 대륙의 이쪽이 지금 서쪽이에요. 맞죠?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하고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여기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개의 연교차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연교차. 자, 보면은 일단 먼저 배경 지식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 게 자, 이 정도 위도 때에는 1년 내내 부는
항상 부는 바람이 있어요. 바로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이렇게 편서풍, 서풍이라고 하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쭉쭉쭉 불어와요. 자, 그러면은 여기 리스본하고 상하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둘 다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요. 받는데 리스본 같은 경우에는 먼저 편서풍이 불기 전에,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가 대륙이, 여기가 바다잖아요. 바다를 거친 상태로 리스본을 지나게 됩니다. 바다를 거친 상태로 지나면은 물의 성질을 많이 받을까요? 흙의 성질을 많이 받을까요? 바다를 쓸면서 바람이 지나니까 물의 성질을 많이 받겠죠. 그렇죠? 아까 우리 물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식어요? 천천히 되어지고 천천히 식게 되죠. 그래서 이 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 리스본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되어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름에도 별로 안 올라가고 천천히 식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별로 안 내려가요. 그래서 이 리스본의 연교차는 이 정도인 반면에, 자, 편서풍이 이렇게 물 스치고 이렇게 불었어요. 근데 불고 부니까 점점 어디를 지나요? 크고 큰 대륙, 흙을 지나요. 흙. 대륙을 지나면서 이 편서풍이라는 게 점점 물의 성질에서 흙의 성질로 바뀌어요. 우리 흙은 어떻게 데워지고 어떻게 식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륙을 지나온 편서풍이 이 부분 상하이에 도착하게 되면은 이제 흙의 성질을 갖고 도착하게 되는 것이므로, 흙은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잖아요. 상하이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빨리 데워져요. 이렇게 기온이 많이 올라간다는 뜻이고, 겨울에는 많이 식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이 연교차는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연교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하이가 리스본보다 연교차가 훨씬 크죠. 이런 것도 이제 물이 많니 육지가 많니 수력분포랑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그렇구나, 다음 시간에 또 할 거니까 끄덕끄덕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긴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학교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거든요. 바로 열적도라는 개념입니다. 열적도. 열적도요. 네, 적도는 알겠는데요. 적도가 뭐였냐면은 아까 처음에 했죠? 딱 가운데 가로선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딱 가운데 가로선. 딱 가운데 가로선이 적도인데, 우리 아까 봤지만은 태양열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 어디였었어요? 그렇죠. 적도 부근이었었잖아요. 적도 부근이 태양열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면 온도도 이론적으로는 딱 여기가 제일 높아야 정상이겠죠. 열적도가 뭐냐면은 기온이 가장 높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에요. 그러면 아까 적도 부분이 제일 태양열을 많이 받으니까 열적도, 기온이 높은 지점을, 가장 높은 지점을 연결한 선도 딱 0도, 이렇게 여기가 기온이 제일 높아야 정상인데, 꼭 그렇지만 않고 열적도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요. 기온이 가장 높은 지점을 연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대요. 적도 근처에 있긴 하지만 딱 적도는 아니고 이렇게 위아래로 살짝 구불구불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북반구 쪽으로 좀 더 치우쳐 있냐, 남반구 쪽으로 좀 더 치우쳐 있냐 한번 보면은, 자,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이 북반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열적도는 북반구에 좀 더 치우쳐 있죠. 적도보다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에 열적도도 마찬가지로 적도보다 좀 더 위에 올라와 있죠. 반면에 남반구로 내려온 열적도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여자 열적도는 상대적으로 남반구보다는 북반구에 더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이유가 바로 물이 많니 육지가 많니 수력분포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적도만 다시 한번 그릴게요. 적도 가운데 가로선, 북반구랑 남반구로 쪼개는 가로선. 적도를 기준으로, 자, 세계 지도를 보시면은 대륙 육지가 북반구가 많아요, 남반구가 많아요? 북반구에 있는 육지는, 그렇죠, 여기도 대륙이고요, 여기도 다 육지고요, 여기까지 육지예요. 북반구 육지가 굉장히 넓죠. 근데 적도를 기준으로 남반구 같은 경우는 육지가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밖에 없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바다입니다. 자, 물하고 육지, 물은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는다 그랬어요. 맞죠? 육지는요,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육지가 어디가 더 많아요? 북반구와 육지가 훨씬 많아요. 한마디로 북반구가 육지의 성질, 흙의 성질이기 때문에 빨리 데워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가열됐을 때 가장 기온이 높은 부분은 육지가 많은 북반구 쪽으로 조금 더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지가 많기 때문에 육지의 성질이 물에 비해서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으니까 빨리 데워진다는 거잖아요. 결론. 그래서 기온이 가장 높은 지점을 연결한 선인 열적도는요. 자, 상대적으로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는 육지가 많은 북반구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서 분포한다는 거예요. 적도보다 살짝 위로 치우쳐서 분포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열적도가 북반구 쪽에 치우친 이유, 북반구가 육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 수륙 분포, 물이 많니 육지가 많이랑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으면은 다음 기후 요인인 지형으로 넘어갈게요. 지형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형은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습한 바람, 수증기를 머금은 습한 바람이 이쪽으로 오면은 부딪혀서 위로 떠가지고 구름 돼가지고 앞부분은 비 많이 내리고 비를 다 뿌렸으니까 여기 있는 공기는 건조해져서 넘어가면은 고온 건조해진다라는 게 이거 결론인데, 자 한번 볼게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자 수증기를 먹으면 습한 바람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면 산에 부딪히겠죠. 부딪히면은 산 사면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알고 있어요. 이제 고도가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 어떻게 된다는 거, 떨어지게 된다는 거, 추워진다는 거. 그래서 공기가 산에 부딪혀 가지고 산 사면을 타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가워져요. 차가워지면은 그 공기가 기체 상태잖아요. 기체 상태의 공기가 뭐로 바뀌냐면은 액체 상태의 물방울로 바뀌어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식어가지고요. 기체가 액체로 바뀌어요. 그 액체로 바뀐 게 이 하늘에 쌓이는 걸 우리가 구름이라고 부르는 거고, 하늘에 구름이 쌓이게 되면 결국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의 앞부분은요, 부딪혀서 올라가서 식어서 구름 돼서 비가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때 이 바람을 받고 비가 많이 내리는 요쪽 산의 요쪽 앞부분을 바람바지 사면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공기가 부딪혀서 올라가서 구름 돼서 이 바람바지 사면에 비를 많이 뿌린 후에, 자 공기가 그러면 갖고 있던 습기들을 다 이렇게 밑으로 다 내려놨어요. 비가 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공기는 이제 어떤 상태가 돼요? 비를 다 뿌리고 나면은, 그렇죠, 건조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쪽 반대편 사면 이제 이쪽을 비그늘 사면이라고 해요. 비그늘 사면으로 공기가 넘어오게 되면은 건조해지기도 하고 고온해지기도 해요. 건조해지는 건 알겠어요. 여기서 비 다 뿌리고 넘어오니까요. 근데 왜 고온, 온도가 높아져요? 자, 올라갈수록 우리가 공기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진다 그랬죠? 올라가면서 기온이 떨어지는 정도보다 내려오면서 기온이 높아지는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로 올라가면 고온 건조가 되는, 내려오면 고온 건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공기가 산을 넘어올 때 고온 건조해진 현상을 거기 교환에 써놓으세요. 팬 현상이라고 해요. 팬 현상. 그리고 이때 이 산 앞부분을 무슨 사면? 바람바지 사면. 이게 공기가 부딪혀가지고 비를 많이 뿌린다 그랬죠? 이 바람바지 사면에 내리는 요 비를요, 이 산이라는 지형 때문에 부딪혀서 올라가서 내리는 거잖아요, 비가. 그래서 이 비를요, 지형 때문에 내리는 비다라고 해서 지형성 강수라고 해요. 지형성 강수 교환에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결론. 산이 이렇게 있을 때 바람이 이렇게 부딪히면은요, 올라가서 구름 돼서 비를 내리고 넘어올 때는 고온 건조해지는데, 자 바람바지 사면이 그래서 비그늘 사면보다 강수량이 많다. 이게 기후 요인 중에 지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후 요인은요, 해류입니다. 해류. 해류는 쉽게 말해서 찬물이니 따순물이니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류 영도라고 적혀 있죠. 이 가로선 뭐예요? 적도예요. 위도 0도. 근데 이거 위도 0도를 기준으로 지금 남쪽이죠? 여기는 먼반구 지역이에요. 남반구 지역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잖아요. 0에서 20으로. 밑으로 갈수록 고위도 지역이라는 거예요. 맞죠? 밑으로 갈수록 더 추워진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물의 흐름이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여기 벵겔라 해류라고 불리는 물의 흐름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여기 모잠비크 해류라고 불리는 해류가 하나 있네요. 자, 그런데 보니까요, 이 벵겔라 해류 먼저 보면은 얘는요,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죠. 그러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는 물이에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0도고 여기가 20도고 이쪽으로 갈수록 위도의 숫자가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도의 숫자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지금 0도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결국 위도 숫자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는 거니까 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는 물. 한마디로 추운 쪽에서 더운 쪽으로 가는 물. 추운 쪽에서 출발한 물이니까 얘는 찬물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뭔 류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한류라고 부릅니다. 찬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 모잠비크 해류 볼게요. 모잠비크 해류는요, 지금 적도에 가까운 곳에서 위도 숫자 큰 곳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물이므로 따뜻한 데서 추운 데로 가는 물이에요. 따뜻한 데서 출발한 물이니까 얘는 따순 물이에요. 따순 물. 그래서 이 친구는 난류가 되는 겁니다. 결론. 찬물 근처에 있으면 공기도 차가워지고 그죠, 춥겠죠. 그래서 자, 위도가 여기랑 이 월비스 베이라는 데랑 이냠바느라는 데는 위도가요 가로선 그으니까요 둘이 별 차이 없죠. 비슷해요. 여기랑 여기는 위도가 비슷한데 위도 비슷하면은 원래 기온이 비슷해야 정상이지만 자, 월비스 베이 옆에는 찬물이 흐르죠. 그래서 월비스 베이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거고요. 이남바는 근처는 이제 난류 따순물이 흐르죠. 그래서 이남반에는 기온이 높은 겁니다. 아시겠죠? 결론 한류가 흐르는 해안가는요. 찬물이 흐르는 해안가는 난류가 흐르는 해안가에 비해서 기온이 낮다. 근데 강수량도 적대요. 그것도 나중에 다 하겠지만 자, 기온 낮은 물이 차가우면은 물 위에 있는 공기도 차갑겠죠? 이 원리 할 건데 공기가 차가우면 어떻게 되냐면 수축해요. 수축하면 상대적으로 무거워져서 가라앉아요. 밑으로 내려가요. 자, 공기가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하늘로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늘로 안 올라가니까 하늘에 구름이 생기기가 어려워서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결론. 자, 해류는 이제 바닷물의 흐름인데 크게 한류 찬물이랑 난류 따순물로 나뉘어요. 한류가 흐르는 찬물이 흐르면은 기온도 낮고 강수량도 적다가 기후 요인 중에 해류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저희 그러면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다음 자료의 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를 고르래요. 자, 먼저 읽어보면은 기후 요인이래요. 기후 요인, 기후 요인이 뭐였어요? 기후 요소들, 기온, 강수, 바람이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 그 요인들이 기후 요인들이었어요. 맞죠? 대표적인 기후 요인들이 뭐가 있었냐면 앞에서 뭘 알아봤냐면 우리 첫 번째로 위도였었고요. 위도는 뭐였어요? 고위도일수록 기온이 낮고 저위도 적도에 가까울수록 기온이 높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기후 요인은 뭐였냐면은 해발 고도였어요. 해발 고도라고 하면 이제 바다를 기준으로 그 높이를 재는 걸 해발 고도라고 하는데 자, 해발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낮다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후 요소 뭐였냐면 수륙 분포가 있었어요. 기후 요인이 수륙 분포가 있었어요. 자, 수륙 분포는 뭐였냐면은 물이 많니? 육지가 많니를 나타내는 거였었고요. 물어보는 거였었고, 자, 물이 많으면은 비열이 커서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는다였었고, 육지, 흙, 모래, 육지 대륙이 많으면은 비열이 작아서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는다. 이게 수륙 분포랑 관련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지형, 습한 바람이 산에 부딪히면 산 앞부분에 비를 많이 뿌리고 산 뒤편으로 넘어올 때는 고온건조한 공기가 된다. 폐년상이라고 했었죠. 자, 마지막 기후는 해류가 있어. 해류는 바닷물의 흐름을 해류라고 했었는데 크게 찬물과 따순물, 한류와 난류로 나뉘었었죠. 그 뭐였냐면은 물이 차가우면은 공기도 차갑다라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찬물 근처는 춥고 따순물 근처는 덥다라는 내용이 기후 요인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기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이거 위도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수륙 분포에 따른 비열차는 서로 다른 기온 분포의 원인이 된다.
이거 바로 수륙분포네요. 그쵸? 자, 그래서 물이 많니 육지가 많니 이거에 따른 비열차는 서로 다른 기온 분포의 원인이 된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알고 있잖아요. 자, 물은 비열이 커서 어떻게 돼요?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거든요. 기온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제 물을 바다라고 하고 이제 흙을 대륙이라고 할게요. 흙은요. 우리 여름에 모래사장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죠? 엄청 뜨겁습니다. 그래서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이 많냐 모래가 많냐에 따라서 기온 분포가 달라지는 원인이 됐다고 했는데 한번 옳은 내용하고 옳지 않은 내용을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자, 열적도가요 북반구에 치운처 분포한다. 열적도가 뭐라고 했냐면은 지구상에서 기온이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 열적도였었는데 우리 아까 열적도가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은 가운데 선 적도를 기준으로 살짝 북반구 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었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북반구에 뭐가 많기 때문에 북반구에 그쵸, 대륙이 많기 때문이었어요. 왜 대륙은 뭐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는데 빨리 데워질 테니까 결국 기온이 가장 높은 지점은 대륙이 많은 북반구 쪽에 좀 더 많이 분포해야겠죠. 그래서 1번 열적도가 북반구에 치우쳐 분포한다는 물이 많니 육지가 많니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 맞아요? 육지가 많으니까 맞죠. 그래서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을 고르면 안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야 되니까요. 두 번째, 사하라 사막의 일교차는 크게 나타난다. 사하라 사막이 어딘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하라 사막이라고 하면 이제 아프리카 넓은 아프리카 대륙 안에 있는 사막이에요. 그 넓은 대륙의 흙의 영향을 받으니까 당연히 기온도 빨리 되어지고 빨리 식겠죠. 플러스 사막이잖아요. 비가 별로 안 오니까 공기가 굉장히 건조해요. 한마디로 공기 중에 뭐가 없어요? 물기가 별로 없어요. 물은 어떤 성질인데요?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거든요. 근데 사막이니까 공기 중에 물기가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자, 공기 그 물은 뭐라냐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는다 그랬죠. 그런데 사막이니까 대기 중에 물이 없어서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는 게 아니라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는다는 거죠. 밤이 되면은 바로 열이 방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 같은 경우도 이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에 넓은 아프리카 대륙 흙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으로 고르시면 안 되고요. 3번 남극이 북극보다 더 추운 기후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지구를 그려볼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그려야겠어요. V라인을 그려놨어. 너무 납작한데 자 볼게요. 이 지구는 여기는 이제 북극이고요. 여기는 남극이에요. 맞죠? 북극이고 남극인데요. 둘 다 경험적으로 우리가 아주 추운 데라고 들어서 알고 있죠. 그쵸? 그런데 이제 북극 같은 경우에는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다. 그러니까 겨울에만 조금 바닷물이 얼어서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정도고요. 남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래에 대륙, 땅이 깔려 있어요. 땅이 깔려 있고 그 위에 빙하가 덮여 있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북극은요 뭐라고 했어요? 바다고 그냥 얼음만 얼어서 둥둥 떠다니다가 여름엔 녹아서 그냥 물 상태라고 그랬고 남극은 기본적으로 대륙, 땅이 있고 그 위에 빙하가 덮여 있는 형태라고 했으니 북극은 물의 성질,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는 물의 성질이고 남극은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는 빙하의 성질이죠. 참 빨리 식는 남극이 일단 겨울엔 더 추울 거예요. 쌤, 근데 남극이 대륙이면은 빨리 식고 여름에는 빨리 데워지니까 여름엔 남극이 더 더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극은 기본적으로 대륙 위에 빙하가 덮여 있다 했잖아요. 하얀 빙하. 그 빙하가 햇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름에도 별로 데워지지 않고 굉장히 춥습니다. 한마디로 북극보다 남극이 더 추운 기후가 나타나는 거는 북극이 물이고 남극이 흙이기 때문에 수륙 분포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3번도 정답으로 고르시면 안 됩니다. 옳은 설명이기 때문이에요. 4번 한류가 흐르는 지역은 기온이 낮게 나타난다. 자, 이건 해류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요. 물이 추우면은 공기도 차갑다. 그래서 주변이 춥다라는 내용이에요. 물이 얼마나 많고 육지가 얼마나 많고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냥 찬물이 흐르니까 찬물이 흘러서 공기도 차가워가지고 기온이 낮다라는 내용이므로 얘는 수륙 분포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해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자,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 덩어리가 바람바지 사면 이거 나오면 바로 뭐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이거 나와야 돼요. 이렇게 산 있고요. 바람이 땅 부딪혀가지고 위로 상승하면 뭐 되냐면은 구름이 돼가지고요. 비가 샹샹샹 내리고요. 비를 다 뿌린 공기는 다시 넘어오게 되면은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이었었어요. 그래서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 덩어리가 바람바지 사면을 타고 올라가서 비를 뿌린 후 산을 넘어 다시 사면으로 내려올 때 고온 건조해져서 가뭄을 일으킨 현상을 아까 무슨 현상이라고 했냐면은 바로 팬 현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팬 현상이고요. 팬 현상이 일어날 때 이게 산에 부딪혀 가지고 이게 바람바지 사면이잖아요. 바람바지 사면에 비가 많이 내리는 이 비는 이 산이라는 지형 때문에 내리는 비이므로 이 비를 지형성 강수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2번 풀어봤고요. 3번 자, 기온의 분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기후 요인. 기후 요인이라고 하면 다시 뭐였었어요? 기후 요소, 기온 강수, 바람의 지역적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들이 기후 요인이었었는데 다시 한번 써봅시다. 기후 요인, 대표적인 기후 요인 뭐 있냐면은 위도 있고요. 다른 기후 요인 또 뭐가 있냐면은 해발 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많니 육지가 많니 수륙 분포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형 있고요. 지형입니다. 바닷물 추운 물이니 따순 물이니 한류가 있었어요. 이 중에서 온도, 기온 분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기후인 아까 설명했는데 뭐라고 했냐 바로 위도였습니다. 알겠죠? 위도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혹은 고위도로 갈수록 북극에 가까워질수록 남극에 가까워질수록 기온이 낮고요. 또 위도 0도 가운데선 적도에 가까워질수록 기온이 높다고 했죠? 그래서 기온 분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기후 요인은 바로 위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시게요. 자, 두 번째 대기 대순환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요,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우리 위도 있었죠, 위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 위도는 무슨 선이다? 가로선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운데의 가로선을 뭐라고 한다? 적도라고 했었고 적도의 위도가 0도였었어요. 그렇죠. 적도는 위도의 숫자가 가장 작은 지역이므로 적도 근처를 우리가 저위도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고위도는요. 위도의 숫자가 가장 큰 지역은 여기 북극의 위도가 90도였고요. 그 다음에 남반구의 끝 남극의 위도도 90도로 이렇게 적도에서 북극에 가까워질수록 적도에서 남극에 가까워질수록 고위도라고 했었어요. 적도 근처는 위도의 숫자가 작으니까 저위도, 북극 근처, 남극 근처는 위도의 숫자가 크니까 고위도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위도를 왜 했었어요? 위도에 따라서 태양의 에너지를 받는 양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복습을 해보면은 적도 근처의 저위도 지역은 같은 양의 태양열이 이렇게 들어가도요. 요만큼의 면적에 그 태양열이 들어가는 반면에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양의 태양열을 쏴도요 넓은 지역에 비스듬하게 퍼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좁은 지역에 열이 집중되는 적도 저위도 부근이 태양열 그 단위 면적당 태양열이 비추는 양 일사량이 많기 때문에 적도 근처가 기온이 높고 더운 거고요. 고위도 지역은요 넓은 면적의 태양열이 비스듬하게 분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고위도 지역이 작으므로 고위도 지역이 춥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위도에 따라서 기온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그 위도에 따른 일사량 태양열을 받는 양의 차이 때문에요. 지금 할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대기대순환이 이루어져요. 대기대순환. 대기대순환이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자, 대기대순환이라고 하면은 끊어서 읽어봅시다. 대기대순환. 대기가
아주 크게 도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요? 전 지구적인 규모로 돌고 도는 거를 대기대순환이라고 하는데, 자, 앞에서 배워서 알고 있어요. 여기 위도 영도를 뭐라고 불러냐면 적도라고 했는데, 적도 근처는 뭐가 많기 때문에 태양열이 좁은 면적에 집중되어 일사량이 많기 때문에 이쪽은 덥다고 말했고요. 고위도 지역은요, 태양열이 넓은 면적에 넓게 퍼지기 때문에 이쪽은 일사량이 적어서 춥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결국 적도 근처는요, 필요 이상으로 더워요. 이거를 이제 열 에너지가 많다고 해서 열 과잉 상태라고 할 거고, 고위도 지역은 필요 이상으로 추워요. 열 에너지가 부족해요. 고위도 지역은 에너지 부족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그 에너지 부족, 여기는 에너지가 과잉이고 에너지가 부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기 대순환이 저위도 지역의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지역으로 좀 운반을 해줌으로써 그 저위도와 고위도 간의 열 불균형을 해소시켜 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 대순환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공기 움직임의 원리를 좀 알아야 합니다. 자, 공기 움직임의 원리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요 그림은 뭐냐면은 지금 해변가 아까 나와 있던 그림 똑같죠? 자, 먼저 우리 자 열기구를 한번 그릴게요. 열기구가 있으면 사람 타서 이렇게 인스타 라방하거나 이렇게 사진 찍는 데 있겠죠. 자, 열기구가 뜨는 원리가 뭐냐면은 이 풍선 위에 점화장치 불이 있어요. 이 불로 가열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풍선 안에 있는 공기가 뜨거워지겠죠. 풍선 안에 있는 공기가 열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이 공기가 열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기 분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공기가 이렇게 퍼지게 돼요. 이거는 그러면은 공기가 오밀조밀하게 뭉쳐 있다가 쫙 퍼지는 거니까, 오밀조밀하게 뭉쳐 있을 때 우리가 밀도가 높다고 하거든요. 근데 퍼지게 되면은 밀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열을 받으면은 밀도가 낮아지면서, 밀도가 낮아진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주변에 있는 공기에 비해서 가벼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공기가 움직이는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공기가 가열되면은 위로 상승한다. 그래서 열기구가 뜨려면은 공기를 가열시켜서 이 공기를 밀도를 작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첫 번째 원리,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간다? 위로 상승하게 된다. 왜냐하면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열기구가 상승하는 원리였고요. 여기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옆에 써보자면은, 자, 공기가 위로 올라가요. 맞죠? 근데 우리 아까 배웠어요.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된다는 거를, 낮아지게 된다는 거를. 그래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식어지겠죠. 이 식게 되면은 공기가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의 물방울로 바뀌어서 하늘에 점점 쌓이게 돼요. 그 물방울이 하늘에 쌓이면 우리가 그걸 구름이라고 부르는 거고, 구름이 되면 결국 비가 오는 겁니다. 결론, 공기가 가열돼서 하늘 위로 쭉 올라갔다, 하늘 위로 쭉 올라가면은 식어가지고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는데 그게 구름이 되는 거고요. 구름은요 결국 뭐를 불러온다? 강수를 불러온다. 그때 공기가 이제 올라가는 걸 우리는 상승기류라고 부르는데, 결국 상승기류는 강수를 불러온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첫 번째 원리, 따뜻한 공기는 위로 상승한다. 위로 상승하면 결국 비가 내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열기구 타고 놀 거 다 놀았어요. 이제 내려와야겠죠?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불을 끄거나 조금 줄여야 됩니다. 열기구의 불을 줄이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풍선 안에 있는 공기가 조금 냉각이 돼요. 조금 차가워지겠죠? 자, 공기가 냉각되면 어떻게 되냐? 수축하게 됩니다. 수축한다는 건 공기 분자가 빽빽하게 모여 있다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밀도가 높아진다라고 표현할 건데, 밀도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주변에 있는 공기들에 비해서 여기는 밀도가 높은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게 돼요. 그 원리로 열기구의 불을 줄이면은 열기구가 속에 있는 공기가 무거워지면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 차가운 공기 혹은 냉각된 공기, 식은 공기는 어디로? 땅으로, 밑으로 내려온다. 그때 밑으로 내려오는 공기의 흐름을 갖다가 우리는 하강기류, 하강기류가 형성됐네라고 부를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원리, 세 번째 원리를 여기를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해변가죠? 모래가 있고 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비열할 때 배웠어요. 비열할 때 배웠는데 어디가 더 빨리 가열돼요? 그렇죠. 모래 쪽이 더 빨리 가열돼요. 왜? 비열이 작기 때문에. 결국 자,
한낮에 해가 쨍 비치게 되면은 어디가 물하고 모래 중에 어디가 먼저 가열되냐면 모래 쪽이 먼저 가열되겠죠. 그럼 모래가 가열되면 모래 위에 있는 공기도 가열되겠죠. 첫 번째 원리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간다? 상승한다. 그래서 해변가에서는 일단 모래 쪽의 공기가 이쪽이 더 뜨겁기 때문에 공기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상승기류죠, 상승기류. 이해되세요? 자, 공기가 위로 올라갔어요. 공기가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땅에는 공기가 많이 남아 있을까요? 조금 남아 있을까요? 조금 남아 있겠죠. 가열돼서 위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공기가 적어요. 자, 공기가 적다는 거는 그 공기가 누르는 압력도 적다는 거죠. 왜? 공기 양이 적으니까 공기가 누르는 그 힘도 작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열돼서 공기가 위로 올라가 버렸으니 땅에는 공기가 별로 안 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공기가 별로 없으니까 공기가 누르는 힘도 작아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은 저기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기가 적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바다는 상대적으로 육지에 비해서 별로 안 데워졌죠? 별로 안 데워졌다는 거는 공기도 별로 위로 얘만큼은 위로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여기 밑에 공기가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자, 공기가 많다는 거는 공기가 누르는 힘도 세다는 거예요. 그 공기가 누르는 힘이 셀 때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기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기압. 그래서 공기가 적은 게 저기압이에요. 왜? 달궈져서 위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공기가 많으니까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기가 적은 상태의 저기압과 공기가 많은 상태의 고기압이 있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공기가 많은 쪽에서요. 공기가 적은 쪽으로 공기 양이 같아질 때까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공기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공기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공기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바로 바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론. 자,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분다? 바람은 공기가 많은 고기압에서 공기가 적은 저기압으로 분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대기대순환을 하기 위한 공기 움직임의 원리 첫 번째. 따뜻한 공기는 팽창하면서 가벼워지기 때문에 위로 상승한다. 그거를 우리는 상승기류라고 부르는 거다. 근데 공기가 위로 쭉 올라가면 하늘 위로 올라가면 춥잖아요. 식어서 공기 기체 상태에서 액체 물방울로 바뀌고 그게 구름이고 구름이 쌓이면 비가 내린다라는 게 첫 번째 원리였고요. 두 번째 차가운 공기, 냉각된 공기는 밑으로 하강한다예요. 왜? 차가운 공기는 식어서 뭉쳐서 밀도가 높아져서 무거워지니까 밑으로 땅으로 내려가는데 그거를 하강기류가 발달했네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 바람은요. 공기가 많은 쪽에서 공기가 적은 쪽, 한마디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게 바로 바람이다. 이 세 가지 원리를 한번 이해를 하시는 상태에서 대기 대순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기 대순환. 결과적으로 대기 대순환에서는 뭐를 외우셔야 되냐면, 잠시만요. 분필이 빠졌네. 결과적으로 대기 대순환에서는 뭘 외우셔야 되냐면은 기압대 4개의 위치와 이름, 그리고 바람 3개의 이름과 걔네가 부는 지역을 알아야 돼요. 자, 같이 해봅시다. 대기대순환 시작할게요. 대기대순환 들어갈 때 어디 먼저 보냐면은 열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 우리 일사량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 쪽이었죠? 그렇죠. 적도 한가운데 부분이었어요. 가운데 부분.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적도는 일사량이 많으니까 열을 많이 받아요. 그쵸? 그럼 여기 적도에 땅이 가열되겠죠, 많이. 자, 땅이 뜨거우면 땅 위에 있는 공기도 뜨거울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 앞에서 했었어요. 뭘요?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간다? 위로 상승한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적도 지역의 공기는 여기 일사량이 많기 때문에 공기가 가열돼서 어디로 간다? 지금 여기가 땅이면은 여기가 하늘인 겁니다. 그래서 위로 이렇게 상승해요. 이해되세요? 다시 적도 지역의 공기는 가열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린 또 알고 있어요. 공기가 위로 상승하다 보면은 점점점 추워질 테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기체 상태의 공기가 뭐로? 액체로 바뀐다는 것을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물방울로 바뀌면은 그걸 이제 우리가 구름이라고 부르는 거고, 구름이 쌓이다 보면은 비가 많이 내려요. 아, 그래서 적도 근처는
비가 많이 내린 날, 대체로 비가 많이 내린 날씨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적도 지역의 공기가 가열돼서 상승함으로 비가 어때요? 비가 오기도 하지만 이제 공기가 더 우주까지 뚫고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일정 고도가 되면은 어디로 퍼지냐? 이렇게 고위도 지역으로 퍼지게 돼요. 이쪽도 고위도 방향이고 이쪽도 고위도 방향이죠. 고위도 지역으로 퍼지게 돼요. 근데 우리 또 알고 있어요. 고위도로 갈수록 어떻다? 기온이 낮아진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제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는 고위도, 고위도로 움직이다가 특정 위도대에서 식어서 자, 식은 공기는 어디로 간다 했어요? 차가운 공기? 저 밑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적도 지역에서 상승해서 퍼져나가는 요 공기는요. 30도 부근, 30도 부근에서 식어서요. 식은 공기는 무거워지니까 땅으로 내려가요. 무거워서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제부터는 이 북반근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으로 내려간 공기는 또 어떻게 되냐면은 땅으로 내려가서 갈라져요. 이쪽으로 갈라지고 이쪽으로 갈라지게 돼요. 오케이? 자, 그렇게 쓰고 이제 극지방으로 갈게요. 극지방. 자, 여긴 북극입니다. 북극의 공기는 어때요? 북극 굉장히 추운 지역이죠. 북극의 공기는 차갑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는 어디로 간다? 하강한다. 그래서 북극의 공기는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하강을 하게 돼요. 자, 땅으로 내려간 공기는 얘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퍼져요. 이렇게 퍼져요. 자, 퍼지다 보면은 여기로 퍼진 공기가 얘랑 만났죠. 공기 이렇게 만나면 또 어디로 가냐면은 만나서 위로 이렇게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극지방에서 내려온 공기가 여기서 아래에서 올라온 공기랑 만나서 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상승. 위로 상승한 공기는 또다시 일정 고도가 되면은 양옆으로 퍼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공기가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는 공기가 갔다가 내려갔다가 돌아오고요.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는 공기가 내려갔다가 갔다가 올라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60도에서 90도 사이에서는 공기가 올라갔다가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기의 대순환입니다. 자, 이 화살표 방향을 같이 그려보고요. 한번 우리 공기의 움직임 방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0도, 30도, 60도, 90도에 있는 공기 움직임을 살펴볼 건데 0도 가장 더운 지역이죠. 적도 근처부터 가볼게요. 아까 적도 근처가 공기가 일사량이 많으니까 뜨거워서 공기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공기가 위로 간다고 그랬죠? 자, 공기가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땅 쪽에 땅에 공기가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조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조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막 질식 쌓일 정도는 아닌데 자, 위로 상승해 버렸으니까 공기가 조금 남아 있어요. 공기가 조금 남아 있는 상태를 무슨 기압이라고 불러요? 저기압이라고 불러요. 맞죠? 그래서 이 적도 지역은 무슨 기압이 나타나냐면은 저기압이 나타나는데 그때 적도 근처에 나타나는 저기압을 이건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적도 근처에 나타나는 저기압 이름을 우리가 적도 수렴대라고 해요. 얘는 저기압이고요. 이 저기압 이름이 뭐다? 적도 수렴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0도였고요. 30도로 가볼게요. 30도에서는 공기가 어떻게 돼요? 땅으로 내려오죠. 그럼 땅에 공기가 많다는 뜻이에요. 공기가 많은 걸 우리가 무슨 기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고기압. 그래서 30도 부근에서는 고기압이 발달하는데 이 위도 30도 부근에 발달하는 고기압 이름을 아열대 고압대라고 할 거예요. 얘는 고기압이고, 자, 고압대가 고기압대라는 뜻이고요. 아열대는요, 이쪽이 완전 열대잖아요. 열대보다 살짝 시원한 열대가 이제 시원한 열대를 옆에 아를 붙여서 아열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 60도 한번 봐볼게요. 60도. 60도에서는 공기가 어디로 가요? 위로 상승하죠. 자, 위로 상승하니까 땅에는 공기가 마찬가지로 별로 안 남아 있겠죠. 그럼 60도에는 무슨 기압이에요? 60도는요, 당연히 공기가 올라가서 땅에 별로 안 남아 있으니까 공기가 적은 상태, 저기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60도에서 나타나는 저기압대를 거기 써놓아서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요. 60도 근처에 나타나는 저기압을 뭐라고 하냐면은 60도 정도면 고위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기압이니까요. 고위도 저압대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60도 근처에 나타나는 고기압은
고위도조합대가 되는 거고요. 자, 90도 쪽 북극 한번 가볼게요. 북극 공기 굉장히 추워서 어디로 내려간다 해서 추운 공기 무거워지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하강기류가 발달한다 그랬죠. 그래서 공기가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땅에 공기가 많다. 공기가 많은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고기압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래서 이 극지방에 발달하는 고기압을 극고압대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되면 기압대 4개가 다 완성이 돼요. 어디요? 영도 근처에는 적도수렴대라는 기압대가 있어요. 적도수렴대, 그래서 몇 도 근처에 나타난다? 영도 근처에 나타나는 저기압대고요. 영도 근처고 저기압이에요. 자, 30도에는요 고기압이고요. 그 친구 이름이 아열대고압대예요. 그래서 얘는 30도 근처에 나타나고요. 무슨 기압이다? 고기압이다. 60도 근처는요 저기압이고요. 이름은 고위도 저압대예요. 그래서 60도 근처이고 저기압이다. 참고로 이 고위도 저압대는 같은 말로 한대 전선대라고도 부른다는 거 써두세요. 한대 전선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90도에 발달하는 기압대, 극고압대, 고기압이죠. 극고압대는 대략적으로 극지방 90도 근처겠죠. 고기압이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압대 4개가 완성이 되는데요. 자, 기압대 4개에서 한번 요 2개 정도만 살펴볼게요. 여기까지 살펴봅시다. 자, 볼게요. 일단 적도수렴대는 엄청 뜨거운 지역이잖아요. 근데 공기가 굉장히 많이 상승해요. 그럼 구름도 굉장히 많이, 비구름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겠죠. 결국 적도수렴대는 비가 엄청 많이 오는 지대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적도수렴대는 다음에 이제 기후 파트 할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편해요. 적도수렴대 혹은 열대수렴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그냥 우기를 불러오는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아시겠죠? 뭘 불러온 녀석? 우기를 불러온 녀석. 적도 근처는 공기가 많이 상승해서 비구름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우기를 불러온 녀석이라 생각하면 좋고요. 30도 근처에 있는 아열대고압대 볼게요. 자, 여기는 아열대고압대는 공기가 밑으로 내려와서 공기가 많으니까 아열대고압대죠. 그런데 공기가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는 하늘에서 구름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구름이 형성될 새도 없이 바로 밑으로 내려와 버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열대고압대는 구름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고요. 비는 거의 안 와요. 그래서 아열대고압대는 결국 뭐를 불러오는 녀석이라 생각하면 편하면은 건기를 불러오는 녀석이라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써두세요. 적도수렴대는 뭐를 우기를 불러오는 녀석이고 아열대고압 30도 근처의 아열대고압대는 건기를 불러오는 녀석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0도 근처에 있는 고위도저압대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기가 위로 상승하는 거죠. 얘도 그러면은 하늘에 구름이 좀 만들어지니까 강수량이 좀 있겠네요. 맞아요. 얘도 그래서 강수량이 어느 정도 있는 녀석이에요. 하지만 적도수렴대만큼 뜨거워서 공기가 엄청 상승해서 구름이 막 많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얘만큼은 비가 많이 오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가 오는 녀석이 고위도 저압대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적도수렴대, 아열대고압대, 고위도저압대, 극고압대 4개의 기압대가 완성돼요. 참고로 여기 적도수렴대는요. 지금 여기 저기압이잖아요. 그래서 수렴대 대신에 저기압대라는 의미의 저압대, 적도수렴대 대신에 열대를 써요. 그래서 여기는 적도수렴대라고도 부르고 적도저압대라고도 불러도 상관없고 열대수렴대라고 불러도 상관없고 열대저압대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결국 적도 근처에 나타나는 저기압대고 우기를 불러오는 녀석, 이거를 외우시는 게 포인트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은 4개의 기압대 다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냐면 3개의 바람을 알아야 돼요. 근데 바람, 이 과목은 인문사회 과목이죠. 통합사회니까 결국 인간의 생활과 관련된 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도요. 인간 근처에서 부는 바람을 알아야 돼요. 저기 멀리 하늘에서 부는 바람 알아야 돼요. 인간한테 미치는 영향, 인간 근처, 지표면 근처, 땅 근처에서 부는 바람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요 수많은 바람 중에서 땅 근처에서 부는 바람 어디 있어요? 땅 근처 하나, 둘, 3개 있거든요. 다시 땅 근처에서 하나, 둘, 셋.
얘네가 이제 지금 해볼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입니다. 자, 먼저 0도에서 30도 근처. 그러니까 0도에서 30도 근처는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0도에서 30도라고 하면 위도가 숫자가 작은 좀 따뜻한 지역, 저위도 지역이라고 해요. 이 저위도 지역에서 부는 바람 바로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뭐냐면 지금 30도에서 적도로 돌아오고 있는 바람이죠. 맞아요. 얘가요. 얘네들이에요. 다시 뭐라고 얘가요? 얘네들. 30도에서 0도로 부는 바람. 근데 쌤, 얘는 왜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내려오는데 왜 이렇게 휘어서 내려오나요?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지구가 스스로 도는 자전이라는 운동을 하는데 그 힘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일직선으로 안 내려오고 살짝 이렇게 휘어서 내려오는 건데 그냥 그거는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0도에서 30도 부근의 저위도에서 부는 바람은요. 지금 0도 30도 부근 사이는 바다가 많아요. 근데 옛날에 무역하는 사람들이 배 타고 무역하러 갈 때 이쪽 지날 때 여기 요 바람을 많이 이용해서 무역하러 항해를 다녔다고 해서 요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역풍은 몇 도에서 부는 바람이다? 저위도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근데 0도 30도는요. 0도에서 북반구 30도도 있지만 0도에서 남반구 30도도 있죠. 그래서 북반 여기서 둘 다 무역풍이라고 하는데 이제 북반구 저위도에서 부는 거를 북동무역풍이라고 하고요. 남반구 저위도에서 부는 무역풍을 남동무역풍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두 무역풍이 어디서 만나요?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 얘는 이렇게 가니까 적도 근처에서 만나죠. 만난다는 거를 다른 말로 수렴한다고 해요. 그래서 적도 수렴대가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이 만나는 수렴한다고 해서 수렴하는 지역에 나타나는 저기압이라고 해서 적도 수렴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 한석 필기가 난잡하니까 다시 무역풍 깔끔하게 저희도에서 보는 무역풍이었습니다. 무역풍이 수렴하는 쪽이 적도 쪽이어서 적도 수렴대라고 불러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중위도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요 바람인데요. 지구가 스스로 도는 자전이란 힘 때문에 여기가요 휘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휘고 이렇게 휘게 돼요. 그래서 여긴 지금 30도에서 60도 사이니까 이 정도면은 중위도 정도라고 부르거든요. 중위도에서 부는 바람 이 친구의 이름은 편서풍입니다. 편서풍, 편서풍, 서풍이라고 하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서풍이라고 하면 서쪽에서 출발하는 바람이에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 편서풍이 어느 위도대? 중위도대에 부는 바람이다. 그래서 0도란다. 30도에서 60도 사이 우리나라도 이 사이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편서풍 우리나라도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극지방의 땅에서 부는 요 바람 있죠? 90도에서 60도를 향해 부는 바람이에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구가 스스로 도는 자전이라는 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 때문에 이렇게 일직선 쭉 가고 좀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요. 얘도 방향은요 무역풍이랑 똑같아요. 이거는 극지방에서 부는 동풍이라고 해서 극동풍이라고 부른다. 극동풍은요 고위도 60도에서 9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 우리가 극동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세요? 자, 그러면은 결론은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압대 4개, 바람 3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기대순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자 그려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디 찾아가야 되냐면 일사량 가장 많은 태양열을 가장 많이 받는 영도 근처 적도 부근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기는 일사량이 많아서 지표면이 많이 가열되기 때문에 자 공기 움직임의 원리 따뜻한 공기 가열된 공기는 어디로 간다? 위로 상승한다. 그래서 적도의 공기는 위로 상승합니다. 자 위로 상승하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져요? 공기가 식어서 물방울로 바뀌는 구름이 만들어지고 구름이 쌓이면 비가 많이 내리게 돼요. 그쵸? 그래서 적도 수렴대가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이고요. 자, 공기는 이제 더 우주까지 뚫고 올라갈 수는 없고 일정 고도가 되면은 이렇게 고위도 지역으로 퍼지게 돼요. 고위도 지역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기온이 점점 낮아지는 추운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고위도 지역으로 가다가 식어서 몇 도 부근에서 식어요? 30도 부근에서 식어서 다시 땅으로 내려온다고요.
땅으로 내려온다고요. 아시겠죠? 땅으로 내려온 공기 이제 여기만 그릴게요. 땅으로 내려온 공기는 다시 내려오면서 좌우로 이렇게 갈라져요. 좌우로 퍼져요. 이렇게 퍼지고 이렇게 퍼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극지방. 북극의 공기는 굉장히 춥죠. 추운 공기는 무거움으로 어디로 간다? 밑으로 내려가는 하강기류가 발달한다. 그래서 극지방의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자, 땅에 닿은 공기는 또 좌우로 갈라져요. 여기로 갈라지고 여기로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근데 공기를 가면서 60도 부근에서 요 공기랑 요 공기가 서로 만나죠. 만난 공기는 다시 어떻게 되냐면은 위로 상승을 하게 돼요. 상승한 공기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고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이게 대기 대순환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영도부터 살펴본다고 했어요. 다시 영도 근처는 공기가 상승하네요. 공기가 상승한다는 거는 땅에 공기가 별로 안 남아 있네요. 공기가 적은 상태, 무슨 기압? 저기압. 그래서 영도 근처에서 발달하는 저기압 이름이 적도 수렴대. 근데 적도 수렴대는 지금 비가 오지게 많이 오는 지역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나중에 편하다고요? 그냥 적도 수렴대는 우기를 불러오는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30도 근처 기압 알아보러 갈게요. 30도에서는 공기가 밑으로 하강해요. 그럼 땅으로 공기가 내려오는 것이므로 땅에 공기가 많이 쌓이는데, 공기가 많은 상태를 우리가 무슨 기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공기가 많은 상태 고기압. 그래서 30도 부근에서 형성되는 고기압을요, 아열대 고압대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공기가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는 하늘에는 구름 생길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공기가 땅으로 내려오는 이 고기압대는요, 구름이 안 생기므로 비도 잘 안 올 것이고, 결국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아열대 고압대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편하다? 건기를 불러온 녀석이라고 기억하시면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60도 부근 가면은 공기가 위로 올라가네요.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는 건 땅에는 공기가 별로 안 남아 있다는 뜻이죠. 공기가 적은 상태를 무슨 기압이라고 해요? 저기압에서 60도 부근에선 다시 저기압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고, 60도 부근에 발달하는 저기압의 이름을 고위도 저압대 혹은 한대전선대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고요. 마지막 90도 근처 극지방은요, 북극 공기 겁나 차가우니까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져서 땅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죠? 그래요. 땅으로 내려가요. 그럼 땅에 공기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극지방은 고기압대가 되는 거고요. 고기압대는 파란색으로 써드릴게요. 고기압대가 되는 거고, 극지방에 발달하는 고기압을 극고압대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면은 기압대 4개가 완성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 바람 3개. 자, 30도에서 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 무역풍. 근데 지금 북동무역풍이라면 북동쪽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가 북동쪽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북동무역풍. 북반구의 저위도에서는 이렇게 북동무역풍 불고, 남반구의 저위도에서는 남동무역풍 이렇게 불어 제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중위도 30도에서 60도에는 편서풍. 자, 서풍이라고 하면 서쪽에서 출발하는 바람이에요.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부는 편서풍 분다고 그랬고요. 극지방은 다시 얘랑 방향 똑같아요. 극지방에서 부는 동풍, 동쪽에서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극동풍. 이렇게 되면은 기압대 4개, 바람 3개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압대 4개의 이름과 위치, 바람 3개의 이름과 부는 위도대. 무역풍은 0도에서 30도 사이 정도에서 불고, 편서풍은 30이랑 60도 사이 중위도 정도에서 불고, 극동풍은 60이랑 90도 사이 고위도 지역에서 부는 바람이다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지금 방금 한 3개의 바람 있잖아요. 무역풍하고 편서풍, 극동풍, 얘네는요 1년 내내 항상 불어요. 1년 내내 항상 불어서 얘네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바람들을 항상 부는 바람이라고 해서 항상풍이라고도 부르고요. 아니면 그 지역에서 이 각각의 바람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탁월하게 부는 바람이야라고 해서 탁월풍이라고도 불러요. 요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기압대 4개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우기랑 건기를 불러오는 기압대 말씀드렸죠. 어디
0도 근처에 있는 적도 수렴대, 이 친구 우기를 불러오죠. 30도 근처에 있는 아열대고압대 건기를 불러온다고 했어요. 자, 화면 넘겨볼게요. 다시 몇 도 근처에 0도 근처에는 우기를 불러오는 적도 수렴대가 발달을 했고 30도 근처에는 그냥 대략적으로 2, 30도 사이예요. 30도 근처에는 건기를 불러오는 아열대고압대가 발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화면 보면 보이실 거예요. 그쵸? 0도 근처에 발달하는 비구름띠라고 보시면 돼요. 우기를 불러오는 적도 수렴대라는 공기랑 2, 30도 근처에 발달하는 남반구 2, 30도 근처랑 북반구 2, 30도 근처에 발달하는 건기를 불러오는 아열대고압대가 딱 이렇게 있는데 근데 얘네들은요 이렇게 0도 근처에 딱 박혀 있고 2, 30도 근처, 2, 30도 근처에 딱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아니고 시기 계절에 따라서 약간 북쪽은 남쪽으로 이렇게 세트로 움직여요. 어떻게 세트로 움직이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또 계절이 바뀌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한번 다시 봐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적도 근처에 발달하는 저기압 있잖아요. 우기를 불러오는 녀석이 적도 수렴되었고 2, 30도 근처, 2, 30도 근처에서 건기를 불러오는 고기압을 아열대고압대라고 했었는데 얘네가 위아래로 계절에 따라 움직인다고 했어요. 먼저 북반구의 여름. 자, 북반구라고 하면 우리가 북반구 사람이에요. 그럼 북반구의 여름은 그 우리 여름 생각하세요. 6, 7, 8월 정도 돼요. 6, 7, 8월 때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얘네가 세트로 자, 우기인 지역이 여름인 대로 올라간다 생각하세요. 다시 뭐라고요? 이 적도 수렴대가 여름인 지역으로. 그러니까 여름인 지역? 그렇죠. 6, 7, 8월이면 우리가 여름이잖아요. 북반구가 여름이에요. 그래서 6, 7, 8월에는 얘네가요 어디로? 어이구 소리요. 이렇게 북반구 쪽으로 이동해요. 이게 시기가 언제라고요? 북반구 여름, 우리 여름 6, 7, 8월 아시겠죠? 그러면서 건기인 지역이랑 우기인 지역이 조금 이렇게 살짝 변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남반구가 여름이 됐어요. 남반구 여름은 뭔 소리예요, 선생님? 북반구랑 남반구는 참고로 계절이 반대입니다. 조금 이따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거는 어디예요? 지금 적도 수렴대가 적도보다 위로 올라왔으니는 북반구 쪽으로 올라왔으니 북반구의 여름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북반구가 겨울이 되면 남반구는 남반구는 여름이 돼요. 그럼 남반구 여름인 시기에는 얘가 다시 어디로 내려오냐? 적도보다 아래로 남반구 쪽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적도 수렴대가 계절에 따라 위아래로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적도 수렴대는요. 어, 딱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북반구가 여름인 6, 7, 8월에는 북반구로 이동하고 왜 이래요? 자, 북반구가 여름인 6, 7, 8월에는 북반구 쪽으로 슝 이동을 하고요. 남반구가 여름인 12월, 1월, 2월에는 남반구로 슝 이동한다. 그러면서 우기란 건기가 나타나는 지역이 조금씩 바뀌게 된다. 이것도 다음 시간 열대기후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대기대순환 모식도이다. A, B, C 위도대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A, B, C 위도대 보니까 A 위도대는 극지방의 위도대고요. B는요 60도 정도의 위도대고요. C는요 0도 적도 근처의 위도대죠.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A에서는 그러니까 극지방에서는 연중 극동풍이 탁월하게 분다. 맞죠? 극지방에서 부는 바람 뭐라고 했어요? 극동풍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기억 옳은 설명이죠. 니은 B에서는 60도에서는 아열대고압대가 형성된다. 아열대고압대 여러분 어디서 형성돼요? 30도 근처에서 형성되는 게 아열대 고압대였어요.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가 뭐를 불러오는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좋냐고 했어요. 건기를 불러오는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그랬잖아요. 알겠죠? B에서는 아열대 고압대가 부는 거 아닙니다. 얘는 30도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B 60도에서 만들어지는 건 뭐냐면은 고위도 저압대가 만들어지죠. 이해되세요? 니은은 땡입니다. 디귿 C에서는 B에서보다 0도에서는 60도보다 단위 면적당 연평균 일사량이 많죠. 그래서 0도 지역이 굉장히 더웠잖아요. 적도 지역이. 디귿 옳은 설명이고요. 리을 C는 편서풍이 수렴하는 곳으로 자 적도 근처죠. C는 적도 근처는 편서풍이 수렴하는 게 아니라 이 바람이랑 이 바람이 만나는 곳이죠. 두 바람이 수렴하는 데인데 이 바람들
0도 30도 사이에서 부는 이 바람들은 무역풍이에요. 그래서 무역풍이 수렴하는 곳이어야 되고 편서풍은 뭔 바람이에요? 30에서 60 사이 중위도에서 부는 요 바람이 편서풍인데 근데 얘는 편서풍이 수렴하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땡입니다. 여기는 무역풍들이 수렴하는 적도 수렴대예요. 아시겠죠? 리을 틀렸고 정답은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구의 어떤 모습을 봤냐면은 지구가 이렇게 그냥 딱 정갈하게 서 있죠.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이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이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이 아니라 그냥 똑바로 서 있는 모습으로 배우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지구는 이렇게 똑바로 딱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면은 지구를 뭐 마시멜로라 생각하시고 이거를 쇠꼬챙이에 끼웠다 생각하세요. 그럼 원래는 얘가 똑바로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울어진 거죠. 그 기울어진 각도가 23.5도예요. 그냥 그렇구나라고만 생각합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북극이 되는 거고요. 여기 남극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지구가 기울어진 상태로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자리에서 돌고 있어요. 이건 자전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축을 자전축이라고 합니다.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자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북반구랑 남반구가 계절이 반대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은 자 북반구 남반구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한가운데 선 적도의 선을 그어 볼게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북반구 지역이고 여기가 남반구 지역이죠. 그런데 북반구 지역 보게 되면 빛이요. 한 요 정도까지는 들어오는데 남반구 지역은 빛이 여기까지 훨씬 많이 들어오죠. 계절이 반대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가 여름이고 어디가 겨울이어야 돼요? 요 시기는요. 빛을 더 많이 받는 북반구가 남반구죠. 여기는 남반구가 여름이 되고 빛을 조금 받는 북반구가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빛을 받는 양이 많다는 거는 여름이니까 날씨도 따뜻하기도 하고 낮의 길이도 길다는 거예요. 반면에 빛을 조금 받는 북반구 지역은요. 기온도 낮아서 춥고 낮의 길이도 짧아서 밤의 길이가 긴 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자, 이게 지구의 기울어진 모습을 보고 몇 월인지 한번 구분을 해본 연습을 할게요. 아시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일단 지구가 두 개가 있죠? 둘 다 북반구랑 남반구를 구분하기 위해서 적도의 선을 한번 그어 보도록 합시다. 지금 화면이 반전됐는데 좀 어둡죠? 적도가 여기가 적도선이에요. 그쵸? 자, 적도선이면은 지금 태양이 여기 있는 겁니다. 태양도 좀 어둡게 보이네요. 자, 그쵸? 자, 왼쪽 그림 보겠습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가 태양열을 많이 받아요? 남반구가 태양열을 많이 받아요? 지금 보면은 그쵸? 북반구가 태양열을 이만큼 받고 있고 남반구는 태양빛을 이만큼만 받고 있는 거죠. 북반구가 태양빛을 더 많이 받고 있으므로 북반구가 더 따뜻하고 북반구가 낮의 길이도 더 길어요. 한마디로 북반구가 여름이야. 그런데 우리가 북반구 사람이야. 그럼 몇 월이야? 우리의 여름 6, 7, 8월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반면에 자 이번엔 오른쪽 그림 봐볼게요. 태양열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봅시다.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는요 태양빛이 이만큼 들어오고요 남반구는 태양빛을 이만큼을 받고 있네요. 그렇죠? 자 남반구가 태양빛을 더 많이 받으므로 남반구가 더 따뜻하고 남반구가 낮의 길이도 더 길어요. 누가 여름이에요? 남반구가 여름이에요. 근데 북반구는 남반구랑 계절이 반대니까 12월, 1월, 2월이 되는 겁니다. 남반구의 겨울이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디가 가장 태양빛을 직방으로 받나요? 딱 여기가 가장 태양빛을 직방으로 받아요. 여기는 위도가 어떻게 되는데요? 북반구에 있는 위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반구가 여름일 때는 태양을 직방으로 가장 가열이 많이 되는 지역이 이 북반구 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다음에 여기 남반구가 여름인 시기는 태양빛을 직방으로 받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어디예요? 적도보다 남쪽에 있으니까 남반구죠.
남반구 쪽에 빛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보시면은 북반구랑 남반구의 계절적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가나 시기 발생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래요. 근데 가나 시기가 1월 달하고 7월 달 중 하나래요. 문제 보고 바로 1월인가 7월인가 북반구가 여름인지 남반구가 여름인지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북반구 남반구를 구분하려면 먼저 어디에 선 그어야 돼요? 그렇죠. 적도에 선 그어야 돼요. 여기도. 왼쪽 그림부터 볼게요. 이 가그림은요. 북반구 남반구 중에 어디가 더 빛을 많이 받아요? 북반구 빛 이만큼 받네. 남반구 빛 이만큼 받네. 아, 북반구가 빛을 더 많이 받음으로 낮의 길이도 길고 기온도 더 따뜻한 북반구의 여름. 근데 우리가 북반구 사람. 그러니까 몇 월 정도예요? 1월, 7월 중에 가가 7월이 되는 거죠. 북반구가 여름이고 남반구가 겨울이니까요. 계절까지 써놓읍시다. 북반구는 여름, 남반구는 겨울이라는 걸. 자, 나시기 볼게요. 북반구엔 태양빛이 이만큼 들어가고요. 남반구엔 태양빛이 이만큼 들어가요. 남반구가 빛을 더 많이 받으므로 남반구가 더 따뜻하고 남반구가 낮의 길이도 더 긴 남반구가 여름, 북반구는 겨울. 그럼 이거는 북반구가 겨울이니까 1월, 7월 중에 몇 월? 우리가 북반구 사람이요. 겨울이라고 하면 1월이겠죠. 이렇게 보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냐면 정답은 결과적으로 2번이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거잖아요. 자, 가식이랍니다. 가식이 누가? 북반구가 여름이죠? 자, 북반구가 여름인데 우리 아까 적도조합 때 적도수렴대가 뭘 불러온 녀석이라 그랬어요. 앞에서. 그렇죠. 우기를 불러온 녀석이었죠. 자, 근데 우기를 불러오는 적도수렴대는 적도조합대랑 적도수렴대 똑같은 말이잖아요. 북반구가 여름일 때는 아이고. 자, 이 적도수렴대 북반구가 여름일 때는 북반구 쪽으로 올라가고 남반구가 여름일 때는 남반구 쪽으로 내려간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자, 가시기에 북반구가 여름인 시기에 적도조합 때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북반구 여름인 시기니까 북반구로 올라가야 되는데 남반구로 남하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대기 대순환까지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기 대순환에서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쾌페느 기후 구분. 쾌페느 기후 구분은 약간 MBTI 좀 노잼 MBTI를 완성시킨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대기 대순환보다 훨씬 나을 테니까 그렇게 잘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